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악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선은 혼자로 싸운다. 지옥에서 탈출한 한 남자와 세상을 조각하려 드는 한 악마,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끼어버린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번 주 조각도시는 그 문장을 그대로 화면에 박아버린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조각도시 9화에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시스템 자체와 맞서는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각을 부숴버리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8화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탈옥에 성공한 박태중.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복수하는 인간으로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향한 곳은 숨을 멈춘 채 기다리고 있던 동생의 납골함. 그곳에서 태중의 표정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 대신 싸운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또 한 사람.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가짜 국선 변호사 김상락. 조각이 뭐야? 이 질문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시작된 반격의 천문. 그리고 상락의 설명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권력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신 누명을 씌울 모델을 찾아낸다. 개인정보, 지문, DNA, 동선까지 24시간 따라다니며 채집하고 쌓는다. 그리고 한 번에 진범처럼 조립한다. 이렇게 인생이 한 번에 죄가 되는 세계. 그게 조각이었습니다. 태중은 살아남았고 시스템은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안요한은 실패한 조각을 모조리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 제거. 실행자, 제거. 다음 모델, 자살로 위장. 심지어 대상이었던 소현정까지 제거하려 함. 그리고 드러난 한 문장. 앞으로 예외는 없다. 다 죽인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굳이 소현정을 죽여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중이 예외가 돼버렸기 때문. 예외는 의문을 만든다. 의문은 진실을 부른다. 그래서 시스템은 질문을 없애기 위해 죽인다. 그 순간부터 태중의 싸움은 개인 복수가 아니라 예외를 지키는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태중이 선택한 첫 동맹은 교도소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웠던 노용식. 그는 태중을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주고 장비를 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심지어 내 옆에서 뭐든 해라 라는 말까지 건넵니다. 그렇게 노용식은 태중이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메웁니다. 그리고 그의 딸 노은비. 태중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그는 범죄자가 아닌 더러운 세상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태중의 약점은 이제 노용식과 노은비다. 시스템은 조각을 위해 약점을 노린다. 그리고 8화의 핵심. 진짜 충격은 안요한 vs 백도경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둘이 같은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과 판매자일 뿐이었습니다. 백도경은 내 아바타가 돌아다닌다고? 빨리 죽여. 그렇게 말하며 갑질과 조롱을 했죠. 안요한은 부드러운 미소로 백도경을 태중에게 던져버릴 판을 준비합니다. 시스템이 두 괴물을 서로 죽게 만들려는 설계.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안요한은 말하죠. 그러면 예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 이제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서로 죽게 만드는 설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7에서 8화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왜냐면 조각 시스템을 깨부술 수 있는 첫 균열이 생겼기 때문. 그 균열의 이름은 박태중. 그리고 그 균열을 지키는 사람들. 노용식, 노은비,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양철학. 이제부터 싸움은 정의가 이기느냐, 악이 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질문이 사라진 시스템을 깨고 질문할 권리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이제 9화로 들어가 볼게요. 안요한은 박태중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태중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가 제일 원망하는 사람을 눈앞에 던져주면 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지. 그 미끼가 바로 백도경. 태중이 뒤집어 쓴 죄의 진범. 요한은 태중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원하는 정보를 하나 흘려줍니다. 마치 태중이 스스로 복수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 설계의 진짜 의도는 태중과 백도경이 서로 죽이는 것. 서로 죽도록 만들면 요한은 두 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상한 건 버린 거죠. 새 걸 사면 되잖아요. 하지만 태중은 그 계산을 깨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는 살인을 위해 탈옥했지만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압니다. 죽이지 않는 복수, 악을 악처럼 흉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성. 그 작은 인간성이 요한의 시스템을 깨트리는 예외가 됩니다. 우린 착각했습니다. 안요한과 백도경이 같은 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파트너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백도경에게 요한은 청소부, 요한에게 백도경은 돈줄. 그 둘 사이엔 신뢰가 없었고 심지어 존중도 없었습니다.
내 아바타가 거리를 돌아다녀. 이거 네가 책임져. 아무렇지 않게 명령하는 백도경. 마치 삶이 아니라 서비스를 요구하듯이. 요한의 손끝이 점점 좁아지고 표정 속 분노가 고요해지는 순간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넌 이제 고객이 아니라 물건이다. 딱 그 순간부터 백도경은 잠재적 조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태중을 이용해 백도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버리는 순간 조각가가 자신이 만든 대상을 부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태중은 시스템을 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고 조각되어야 하는데 부서졌으며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데 반격을 시작했죠. 하나의 예외는 시스템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꽉 짜여있던 조각은 거칠어지고 무자비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잘못하면 죽임, 실패하면 버림, 심지어 조각될 대상도 폐기. 이제 시스템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 장면이 있죠. 죽은 모델이 굴러오는 장면. 조각의 완성은 이제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중이 살아남은 예외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비남은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색칼, 꼬챙이 킬러 청리. 그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노립니다. 박태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박태중의 약점을 잘라내는 것. 그래야 태중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이 누구일까요? 태중을 치료해준 노용식, 태중을 구해준 소현정, 태중에게 마음을 연 노은비, 그리고 그를 지켜봐왔던 죄책감에 찌든 양철환. 청리는 몸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겨냥합니다. 태중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내면서 싸워야 하는 전쟁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구화는 태중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화가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조각을 부술 건지 조각이 될 건지 구하는 선택의 순간이 될 거예요. 저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가 다음 해석의 조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각도시의 숨가쁜 흐름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다음 주 9화와 10화에서 박태중의 선택과 안요한의 반격이 어떤 파국을 만들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손에 땀 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스터리를 품은 11화 예고편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거죠?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건강 챙기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분석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숨을 고르고 마음은 준비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